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모처럼 맞는 연휴가 시작됩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가족과 함께 가볍게 즐길 만한 축제가 열리는데요. 책과 또 동화를 테마로 한 축제가 눈길을 끕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5월 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구의회가 하루 일정의 반짝 임시회를 열고 중구청에 의정마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구로구가 차량 기지를 이전 후 주거와 업무, 상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책축제가 열립니다. 인형극과 북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전태일 열사를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 종로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엔 노동지원센터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의회 사무과 직원 인사 문제로 중구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구의회가 3개월 만에 하루짜리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중구청에 의정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부당한 행정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사무과 직원 대부분이 인사 발령난 이후 3개월여의 공백을 깨고 하루 일정으로 반짝 열린 중구의회 임시회. 의정 마비를 불러온 중구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안건은 구청에서 거부하고 있는 구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자료만 55건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회의에서 서류 제출 요구 건을 의결을 거쳐 다시 한번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회 직원 인사 때 의장 추천을 통해 구청장이 인사를 하는 것을 명문화한 의회 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원총회에선 전원이 찬성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길기영 의원 외 2인이 본회의 상정을 요구한 겁니다. 9명 중 6명이 찬성했습니다. 39분이 모여서 합의한 사항을 밖에 나갔다 오면 뒤집혀져 오고 이게 의회 맞습니까? 의총을 뭐 하랍니까? 의회 직원 인사 발령과 서류 제출 요구 불응 등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도 채택 여부가 논의됐습니다. 민주당 3명의 의원은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법령 위반으로 의회 기능을 어렵게 하고 불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한 일련의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과 관련이 있는 4개의 안건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모두 가결됐습니다. 중구의회는 결의안을 기초자치단체에 시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장에게 제출하는 한편 서울시 의회 의원들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중구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단 인사 문제 관련 행정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강동구는 최근 강일동에 짓기로 했던 교통회관 건립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일대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인데요. 주민 반발은 잠재웠지만 여지는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왜 특정 단체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왜? 지난 4월 6일 강일동 교통회관 건립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 모습입니다. 교통회관 건립을 반대하는 강일동 주민과 건립을 찬성하는 운수업계 관계자들이 충돌하면서 이날 간담회 자리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당초 강동구청은 구비 77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400제곱미터 규모로 지상 3층, 지하 1층에 교통회관을 건립해 운수업 종사자들을 위한 복지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강동구의 운수사업체 60여 개가 산재해 있는 데다 종사자 수만 8천여 명에 달해 이들의 복지를 위한 교통회관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통회관이 강일동에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강일동 주민들은 교통회관을 드나드는 차량 진출입로가 한 곳밖에 없는 데다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복지 공간이 전무한 만큼 이를 해결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 들어오는 진입로 앞이 강일지구의 유일한 중심 상가이고 아이들이 항상
도보로 그곳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보행 관련해서 교통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주민 복지 공간이 여기는 절대 부족합니다. 주민을 위한 복지 공간을 건립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한편 강동구청은 주민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고려해 강일동에 짓기로 했던 교통회관 건립 계획을 취소하고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 지역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행정당국의 균형 있는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 이전 후 부지 활용 방법에 대한 밑그림이 완성됐습니다. 구는 올해 안으로 토지 용도 변경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차량기지 이전 이후 구로구가 그린 부지 활용 밑그림은 그린 스마트밸리입니다. 1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적지를 주거와 업무, 상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지구로 만들겠다는 것. 특히 그린 스마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입체적 녹화 공간 확보는 물론 교통과 안전, 에너지 분야의 최신 스마트 기술이 적용됩니다. 구로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 공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이제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가 건축물들이 최첨단한 기술이 적용된 그런 이제 스마트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에 참석한 주민들은 주변 지역과의 균형 개발이라는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철도 기지로 인해 피해를 감수해온 만큼 개발의 성과가 주변으로 파급돼야 한다는 겁니다.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지역은 진짜 그 연결도로가 생긴다고 하지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계획서를 보니까 구로 1동만 지금 그 고층 빌딩 올라가고 구로 2동은 소외가 됐는데, 이에 대해 구로구는 이번 용역은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만을 담은 것으로 주변 지역의 경우 향후 추진 과정에서 개발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이기 때문에 이상에 대한 거를 설명을 못 드리는 거지, 향후에는 반드시 개발이 될 소지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아울러 구로구는 이적지 내 추가 지하철역 신설 등의 주민 요구를 수용할 경우 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 무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구는 올해 중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과 결정 고시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오는 2028년 이전 부지 개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싱그러운 봄날을 맞아 책과 문화, 예술을 한데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지금 마포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천세연 기자. 네, 북플로 책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의선 책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비교적 이른 시간인데 이 축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행사장을 먼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태프들은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고요.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주민들의 모습도 간간히 보이고 있습니다. 네. 행사장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지금 제 옆쪽으로는요. 메인 행사장이죠. 야외 광장 무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공연이 여기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카메라를 반대편으로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이 한 200m 정도 되는데요. 이 200m 정도 되는 거리에 5가지 섹션으로 체험과 전시 공간들이 쭉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플로 책축제라고 하는데 또 어떤 행사인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2016년도에 조성된 이 경의선 책거리는요,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위탁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협동조합이 매년 가을과 봄에 이렇게 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봄에는 지역 주민들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북플로 책축제를 열고 있고, 가을엔 저자데이라고 해서 작가들을 만나는 장을 열고 있습니다. 이 봄에 여는 북플로 책축제가 오늘부터 3일간 이곳에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인형극과 북뮤지컬, 빗그림 낭송과 작가들의 강연, 워크숍, 그다음에 각종 체험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서평
수평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보통 책을 읽고 독후감 등 글을 쓰는데 이거는 그림을 그리는 대회입니다. 네. 책 모모를 읽고 그림으로 다양한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또 재미있는 인형극도 이렇게 다양하게 마련이 됐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내일은 그 유명한 세계 명작 도서죠. 커다란 순무가 공연이 되고요. 모레는 한재 작가의 빨간 풍선 인형극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 배우들이 참여하는 북콘서트를 비롯해 유명 작가죠. 시인 박중과 함께하는 대중 강연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소원 씨앗 팔찌 만들기 등을 체험해 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와우교 아래에서는 각종 버스킹 공연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연휴를 북플로우 책축제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의선 책거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천서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선선한 바람이 만나고 있는 요즘 독서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연휴를 맞아 책축제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의선 책거리 책축제 연결해봤습니다. (49년) 전 분신투쟁으로 한국 노동운동의 기점을 마련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그의 뜻을 기리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현장에 조아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여공들의 평균 연령은 18세. 이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끼니도 못한 채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49년 전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며 평화시장에서 분신한 거한 청년 전태일. 지난달 30일 고 전태일 열사를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투쟁 정신, 희생 정신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내면에 가지고 있던 그 사랑과 그 함께 하고자 했던 정신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이 기념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6층으로 지어진 기념관 외벽에는 전태일 열사가 근로감독관에게 썼던 자필 편지가 새겨졌습니다. 1층부터 3층은 공연장과 유품 전시실, 시민체험장으로 꾸며져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기념관 4층부터 6층까지는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과 권익을 돕는 노동지원센터와 공유 사무실이 들어섰습니다. 전태일 기념관은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을 위한 권익 지원과 더불어 전태일 정신을 연계한 다양한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노동복합시설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성북동에는 조선시대 전통 정원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성락원이란 곳이 있습니다. 얼마 전 200년 만에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새로운 경치가 펼쳐집니다. 흐르는 물줄기와 지저귀는 새소리는 이곳이 도심 한복판임을 잊게 해줍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성락원이 200년 만에 개방됐습니다. 35년 동안 고종의 아들 을친왕의 별궁으로 사용됐던 성락원은 사람의 손길을 줄이고 자연의 모습을 최대한 살린 조선시대 전통 정원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성락원은 서울 한복터 안에 사라지지 않고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보존이 되어온 유일한 전통 정원이다. 거기에 큰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안뜰엔 바위로 둘러싸인 연못이 보입니다. 영벽지라 불리는 연못에는 추사 김정희가 쓴 고드름이 매달려 있는 집이란 뜻의 장빈가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뒷뜰에는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사흥의 별장이었던 송석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송석정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조선시대로 돌아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정말 서울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말 큰 보배로구나.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보존해야 될 그런 귀중한 우리의 문화 자산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성락원은 70% 정도 복원이 진행됐습니다. 오는 6월까지 임시 개방되고 복원이 완료되는 내년 가을쯤엔 다시 한번 개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광진구에선 이맘때면 어김없이 열리는 축제가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8회째를 맞은 서울 동화축제인데요. 올해는 예년보다 더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동심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조성엽 기자가 축제의 현장을 미리 둘러봤습니다.
매년 25만 명 이상이 찾는 서울 동화축제. 올해도 어김없이 축제 일막이 오릅니다.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열리는 축제에선 광진 광장부터 능동로를 따라 이어지는 퍼레이드를 비롯해 미니 특공대 공연과 번개맨, 고고 다이노쇼가 열리고 전국 동화 스토리텔링 대회가 펼쳐집니다. 어린이날 당일엔 동화축제의 백미로 자리 잡은 길거리 페인팅도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대공원역 사거리부터 대공원 정문 주차장까지 420m의 도로가 통제됩니다. 나무도 많으니까 애들이 자연과 어울리기에 좋은 것 같아요. 예년에 비해 색다른 구성도 눈에 띕니다. 대공원 정문 앞엔 어린이 방송국이 조성됩니다. 이곳에선 지역의 초등학생 앵커들이 축제 소식과 현장의 모습을 생생히 중계할 예정입니다. 국내 유명 아동 출판사 13곳이 참여하는 동화책 아트페어도 열립니다. 책에서만 봤던 각종 동화 캐릭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직접 그 아나운서가 이제 된 그런 입장에서 그 퍼레이드에 대한 뭐 중계도 좀 해주고요. 최근에 어떤 그 아이들의 그 놀이 이런 것도 많이 소개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동화는 다음 장면을 궁금해하며 넘기는 재미. 올해 동화축제가 아이들의 호기심과 동심을 어떤 장면으로 펼쳐낼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성북구가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어린이날 전날인 4일엔 성북구청에서 제11회 아리랑 동요제가 열립니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21개 팀이 유치부와 초등부로 나뉘어 경연을 펼칩니다. 어린이날인 5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성북구청 앞 마당과 성북천 일대에 놀이공간이 조성됩니다. 청개구리 오락실과 담벼락 색칠놀이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마련됩니다. 한편 인근의 고려대학교 아이스링크도 어린이날 무료 개방되며 학교 운동부와 함께 다양한 스포츠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제230회 마포구의회 임시회가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마포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10일과 13일에는 구청장이 출석해 구정 전반에 대한 구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구정질의도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임시회에서는 그 위의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도 심의됩니다. 서울시에 계속되는 재건축 심의 지연으로 주민들이 집회까지 열었던 잠실주공 5단지 소식, 얼마 전 뉴스에서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아파트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접 둘러봤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자입니다. 지난 1978년 입주가 시작된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40년 넘게 이곳에 살고 있는 김 씨는 집안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누수로 불편을 호소합니다. 여기 많이 새는 이 중앙에는 이렇게 봉다리처럼 이게 쭉 내려와 가지고 밑에 물이 흘러 가지고 이렇게 흘렀는데 지금 7년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계속 사람 죽는 거지. 이제 더 못 참겠는 거예요. 얼마 전 다른 한 동에선 정화조가 터져 지하실로 오물이 새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한 지하실입니다. 최근 정화조가 터져 이것에 오물이 샜는데 복구된 지금도 여전히 곳곳에서 역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물이 계속 새니까 저희들이 이제 관리사무소로 연락을 한 거죠. 그게 악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게 뭐 가스 분출. 노후화된 아파트 전기 설비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여름 낡은 변압기가 늘어난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정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도 500여 세대가 정전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집 안에 있으면은 밖에보다 더 더울 정도니까 나와서 나무 그늘에서 그냥 뭐 헤매고 잠을 못 잤죠 뭐. 변압기, 개폐기 모든 것이 노화되다 보니까 수시로 정전 상태가 일어나갖고 심지어는 이것을 수리하려니까 하루 종일 걸리다 보니까 계속되는 배수관 누수로 집안 침하까지 일어났다며 걱정하는 주민들.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 지연에 재산권 침해와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인영입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지난 30일 재건축 심의를 촉구하는 2차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2차 집회는 주최 측 추산 주민 1,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추진위는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것은 부당한 행정 갑질이라며 재건축 심의를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 3월 29일 1차 촉구대회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TV 프로그램에서 한 재건축 규제 발언을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추진위는 2차 집회 이후에도 재건축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시간연장 어린이집의 단점을 보완한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400곳에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인건비 부담으로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부담이 컸던 만큼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국비와 시비로 100%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반운영비와 조리사 수당 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 기존엔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시간 연장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랑구 망우리공원 내 유명 인사 묘역을 돌볼 봉사단이 구성을 마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까지 봉사단을 모집해 60개 묘소에 총 74개 봉사단이 꾸려졌습니다. 봉사단은 이달부터 월 1, 2회 묘비 관리와 통행로 정비, 헌화 등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군은 망우리공원 홈페이지 내 영원한 기억봉사단 코너 신설을 통해 봉사단 활동을 게재해 구민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초여름 수준으로 덥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맑고 따뜻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반면 일교차가 큰 탓에 감기 환자가 많은 요즘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3일간의 연휴 즐겁고 알찬 시간들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